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D 하셨어요? 정말 한 번만 하셨습니까? 재벌과 마약이 문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외에서 변종 마약 등 그 마약류를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홍 전 의원의 딸 올해 만 18살이잖아요. 그 재판부가 홍 모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리면서 또 이런저런 것도 같이 또 판시했습니다. 네, 이제 법정 구속되는 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일단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렸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하와이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LSD를 가지고 있는 게 예. 밀반입하려던 게 공항에서 적발이 돼가지고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만 18세잖아요. 미성년인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예. 영장이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가 돼서 어제 이제 선고가 됐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그 외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 8,500원도 같이 부가적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이란 점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밀반입하던 마약류는 LSD라고 환각성이 가장 높은 거라서 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기본형이 4년에서 7년까지나 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저기 지금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종의 전과가 없고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됐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선고에서 눈에 띄는 게 17만 8,500원이라는 추징금입니다. 검찰이 이 홍양이 투약한 마약에 대해 이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추징금을 토대로 해서 뭐 마약의 어떤 투약량 이렇게 하는 분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먼저 추징이라는 게 뭔가를 예. 보면은 마약류법에 보면은 이게 마약에 보면은 뭐 밀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수를 하거나 제조 아니면은 뭐 판매, 제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들을 이렇게 다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조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마약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필요적으로 몰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내가 흡입해서 없어진 마약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어려우니까 그 대신에 그 가액 상당을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징금 액수가 보면 17만 8,500원이 나와가지고는 그러면 흡입한 마약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예. 이게 마약의 종류라든지 그런 거를 모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뭐 3,000원, 5,000원 이 정도 추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게 대마초 같은 경우에 1회당 0.5g을 가지고 피게 되는데 그게 금액이 1,500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2번 피웠으면은 3,000원을 추징을 하는 거고 네. 5번이면은 7,500원을 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7,000원까지 굳이 선고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네. 때문에 단 1,000원, 2,000원이라도 그 흡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끝까지 선고를 하겠다 이런 사법 당국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추징금 17만여 원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겠죠. 근데 이제 검찰이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 대해서 이 뭐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장기, 단기로 나눠져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단기로 일단 3년을 만약에 이게 이제 구형은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예. 물론 결과는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3년을 일단 복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개전의 정이 있거나 아니면 반성의 모습이 보이거나 사회에 나와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단기 3년, 장기 5년이거든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에게 대비되는 그런 구형인데 예. 그래서 검찰은 사실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 변호사도 말씀하신 LSD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1급 마약류거든요. 그 1급 마약류인데 이걸 소지하고 들어왔고 또 본인도 흡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뭐 대마초나 이런 마약의 종류와 다르게 상당히 위험한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 이게 하나가 아니고 LSD 세제가 그다음에 대마 카트리지 6개인데 이 액상 카트리지도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농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환각 정도가 심한 부분이고요. 에더럴 3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고등학교에 또 학교에 다니면서 10여 차례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 학교 등에 등지에서 흡입한 것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들어온 것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 좀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상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건 뭐냐면 소년법에 보면은 19살 안 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무조건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으니까 장기, 단기를 정해서 미성년자라면은 교육 여하에 따라서 개전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를 산 다음에 이 친구가 나가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를 봐가지고는 석방을 하든가 아니면 장기까지 살게 하든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 다만 이 부정기형이라는 거는 실형을 선고할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집행유예라면은 단기, 장기를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찰은 3년, 5년으로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냥 선고를 했습니다.